네, 야간 선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밤사이 일어나는 그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해야 되는데요. 코로와 EWI는 마이너스고요. 야간 선물은 이제 플러스입니다. 오늘 정규장의 흐름을 읽는 좀 필수 코스가 될 것 같고요. 정규장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실환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이번 주 들어서 전강 후약이 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거래대금도 좀 뚝 떨어진 모습이고요. 좀 환율에 대한 문제도 좀 커지고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은 일단은 관망세가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거래대금이 한 30조 이상씩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확실히 조금 눈에 띄게 감소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특히 거래 대금도 거래 대금이지만 어제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을 보면 거의 관망했다 할 정도로 시장의 갭이 지금은 아주 약한 상태로 좀 낮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들이 확실히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이죠. 종목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쏠림 현상들이 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뭔가 우리가 10월 달에 보여줬었던 강력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지금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엔비디아와 구글 간의 이제 새로운 TPU냐 GPU냐 간의 논쟁, 앞으로 좀 미국 시장에서는 좀 명확하게 결과가 갈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외에 다른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것에 대한 수급 리밸런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엇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대 매매도 사실 좀 시장에서는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워낙에 10월 달에 시장이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신용이라던가 또 미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 매매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오후에 전강 후약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후 특히나 1시에서 2시 사이, 그리고 장 마감할 때쯤에 나오는 그런 물량들이 굳이 물량이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세게 살 필요가 있을까? 오후에 사면 그냥 받쳐놓고 있으면 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의 시장이 좀 지배적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금은 많이 갈리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 미국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들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차차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그 FOMC까지 시간이 좀 남았고 연준 인사들의 블랙아웃 기간도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지수는 좀 쉬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목 간의 종목 싸움 또 종목 피킹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한 몇 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래대금이 30조를 계속 넘다가 최근 네. 좀 주춤하면서 관망세가 맞겠다. 지수와 관련된 종목은 좀 주춤하고요. 외국인도 조금 매도, 이렇게 좀 반대 매매 급증, 이 부분도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 가운데 이제 구글 알파벳이 잠자던 강자가 깨어났다, 새로운 히어로다 난리가 났잖아요. 국내 증시에는 또 관련된 국내 종목들 가운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제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 특히 테크 쪽에 많이 섰던 종목이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쉽게 말해서 가성비의 새로운 가속기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비싸고 어느 방면에서도 썼던 엔비디아의 칩들보다 어느 한쪽의 섹터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AI를 구동하기 위한 칩인 이제 TPU가 워낙에 좀 이제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우리 실제 사례에서도 GPT보다는 제미나이로 전환을 했다라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3.0 전후로는 아닐 정도로, 제미나이 3.0 전후로 뭔가 이제 제미나이가 진짜 많이 바뀌었다 느낄 정도로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빠르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기의 MLCC라던가 이스페타시스의 PCB 이제 기판이라던가 그다음에 PCB 칩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 하우스라던가 여러 가지 관련 주식들이 일단은 장을 어제도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실 것 같고요. MLCC 관련주. 네, MLCC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의 추세가 엔비디아가 새로운 무언가를 내놓기 전까지 또는 오픈 AI가 새로운 무언가를 내놓기 전까지는 구글과 그다음에 브로드컴 동맹과 그리고 이쪽 관련된 진영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조금 득세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TPU에도 HBM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워낙에 엔비디아와 묶여서 하이닉스가 동행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하락하게 되면 하이닉스 같이 동반해서 조금 뭔가 포트의 리밸런싱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좀 밸런스가 맞을 거라고 봅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수도 조정되는 그런 흐름이겠죠. 그러면 이 자금이 다행인 거는 이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고 다른 쪽 섹터로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AI 섹터를 쭉 이끌고 왔던 바통을 구글이 다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글과 관련된 주식들로 빨리빨리 이제 매매를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조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좀 위에서 사서 지금은 뭐 손실이거나 수익이 좀 줄었다고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지금은 관망하는 구간 아닌가. 굳이 뭐 매도에 동참하실 필요가 있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 TPU 관련주 이수페타시스와 삼성전기, 네. 리노공업 등이 이제 강세고요. 엔비디아와 오픈AI가 뭔가를 이제 세게 낼 때까지는 네. 조금 구글의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이라도 또 관심 가져도 될까요? 지금은 삼성전기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나 어제 많이 올랐던 뭐 ISC나 말씀해주셨던 리노공업이나 이쪽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시장에 컴백한다. 달러가 다시 금리 인하로 해서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달러 외 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형주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이쪽을 더 좋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대형주도 충분히 사줄 수 있는 시장이고요. 지금 삼성전기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좀 세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근처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 영역대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해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미나이 3.0의 역습. 네, 시장 안에서 글로벌 시총 1위, 2위, 3위도 좀 막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요. AI의 좀 변화, 파이 커지는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좀 바이오를 살펴볼까 합니다. 12월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밀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제 85%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고요. 지난주와는 완전 다른 금리 인하 기대감인데 바이오의 좀 방향 좀 체크해 주세요. 미국 시장은 어제도 사실 바이오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은 말씀 주셨던 대로 70% 후반이었는데 85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바이오 섹터들이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역할도 좀 합니다만 어젯밤에는 특히나 뭐 신약 개발 관련 주식들도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들이 특히 어제는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좀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른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테크 주식들이 좀 쉬어가고 다른 섹터들이 좀 매기가 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연말 연초 모멘텀이나 에로 라이센스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오늘은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투자 아이디어들이 변한 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좀 어떻게 보면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끊어져 갈 때쯤 ABL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좋은 뭐 결과를 기대하는 이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도 여전히 타 섹터 대비 상대 강도도 좋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 빅파마들과 기술 수출을 한 이력이 있는 바이오들이 또 할 확률이 또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텍 하면 생각나는 그 회사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저희 리가캠이나 이제 네. 그런 것들도 가지고 가면 네. 될까요?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대형주가 네. 좀 약세여서 네. 그 부분이 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리가켄 바이오, 보르노이, 알테오젠 이런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은 지금은 사실 뭐 크게 건드리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하기에도 아직은 매우 이른 상황이고요. 타 섹터 대비, 타 종목 대비도 상대 강도도 굉장히 좀 강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장이 진정되고 뭐 순환매 양상이 좀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세게 올라갈 종목들이 하락장에서 강하게 버텼던 종목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재상장 이후에 뭔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ETF라던가 패시브 펀드들이 좀 수급 리밸런싱을 좀 격하게 하면서 나오는 최근의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최근 뭐 향후 며칠 동안은 좀 이런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게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는 이제 소비 시즌의 시작. 그런데 또 중일 갈등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미국도 소비주가 좋았어요. 워낙에 좀 많이 빠져 있기도 했었고 수급의 뭐 이동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소비 시즌이 우리나라 소비주들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뭐 여전히 듭니다만 과연 타 섹터 대비해서 맥도가 있는지는 종목에 따라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시장이 목요일 날 쉬고 금요일 날은 또 반장만 열리잖아요. 또 이 부분이 미국 사람들은 또 많은 월가 사람들은 또 휴가를 많이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도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미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매매하는 사람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아마 외국인들도 휴가를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어쩔 수 없이 11월 마지막 주는 시장 유동성이 좀 말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단은 잘 넘기시고 12월 달 가서 좋은 좀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조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주 수요일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봤고요. 오늘 또 환율의 움직임도 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